YTN 라디오 이동현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 가운데 세 번째 대선 출마 선언이 있었습니다. 사선 중진인 박진 의원이 주인공이죠. 전화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저 국민의힘 박진입니다. 예, 의원님 대선 나가신다면서 출사표를 던지셨는데 우리 청취자를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유. 예. 지난 화요일 13일에 이번에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공정과 정의가 무너져 있고 또 자유민주주의가 훼손이 돼 있는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겠다는 엄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이번에 출마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이런 선진국형 글로벌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출마 선언하시고 어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만나셨던데 어떤 말씀들이 오고 갔습니까? 네, 반기문 총장님은 이제 그 전부터 제가 알고 지내는 분인데요. 최근에 이런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정치 현실 그리고 세계는 급변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우물한 개구리 같은 그런 편협한 정치적 갈등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특히 미중 간의 이런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이 이제 최전선에 서 있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가 이제 우리 국익에 아주 중요한 직결된 문제이고요. 또 기후 변화 때문에 그 지구의 환경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후보들이 나와서 이것을 문제를 제기하고 또 토론을 하고 이런 걸 거의 볼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안타깝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21세기에 경제 규모로 보면 세계에서 7번째, 8번째 되는 이런 나라인데 이제는 이런 국제 정세에 걸맞는 그런 내치와 외치를 같이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선진국형 리더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공교롭게도 같은 날 윤석열 전 총장도 반 전 총장을 만났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는데 의원님이 반 전 총장 만나는 것은 좀 이해가 갑니다만 윤 전 총장이 반 전 총장을 만난 것은 전략적으로 미스였다 이런 평가가 좀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예.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지난번 검찰총장을 이제 물러나고 나와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광폭 행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시고 또 예. 글로벌한 식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세계가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들으러 갔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그 문제는 떠나서 윤석열 전 총장이 계속해서 회동 정치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느 정도는 이해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법조계라고 하는 어떤 한정된 영역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제 자유롭게 밖에 나와서 우리나라의 정치나 경제나 또 외교나 또 문화나 또 환경이나 이런 분야에서 전문성 가진 분들한테 여러 가지 자문도 구하고 또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예, 근데 어쨌든 윤석열 전 총장은 의원님의 최종적으로는 내부 경쟁자가 될 텐데 네. 빨리 입당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더 외곽에 머물러도 괜찮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건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윤석열 총장은 제 대학교 5년 후배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학교 다닐 때부터 알았고, 아시다시피 이제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이런 잘못된 검찰 개혁이라든지 또는 공수처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당당하게 맞서서 소신 있게 했기 때문에 국민적 지지가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 정도면 적당하다. 이제 정당에 가입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할 때까지는 나름대로 이렇게 광범위하게 좋은 분들을 만나서 식견을 넓히고 또 대한민국에 나갈 방향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 좀 좋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제 국민의힘에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이제 같은 당원으로서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깨끗하게 예.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이제 후보를 단일화해야 예. 되겠죠. 뭐 윤 전 총장 일단 야권에서는 지지율 1위 후보인데 의원님께서는 뭐 출마 선언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겠습니다만 아직 차기 주자 지지율에 잡히지 않고 있거든요. 그 지지율을 끌어올릴 보관은 혹시 갖고 계십니까? 예, 뭐 나온 지 지금 3일 됐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예. 그 오늘 사실 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가 제 첫 라디오 인터뷰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아주 대단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요. 예, 예. 네, 뭐 이제 요즘에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과거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접촉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역시 이제 방송이나 또 인터넷이나 또 뭐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이제 자기 생각을 알리는 수밖에 없는데 하여간 뭐 시간은 뭐 그렇게 여유 있게 남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자, 의원님 뒤에 붙는 수식어가 뭐 외교 전문가, 뭐 외교통 뭐 이런 건데 지금 한일 관계가 뭐 역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혹시 어떻게 풀어야 할지 해법 같은 거 갖고 계실까요? 네, 지금 저 한일 관계가 거의 최악이죠. 예. 물론 그 동안에 뭐 한일 관계가 나빠진 게 어제 오늘은 아닙니다만은 이제 대표적으로 과거사 문제라든지 예. 뭐 독도 문제 또 그다음에 또 수출 통제 일본이 지난번에 이제 우리 그 대법원 판결이 나온 다음에 우리 그 한테 수출하는 그 핵심 물건에 대해서 수출 통제를 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또 지금 뭐 해양 오염수 문제 뭐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한국과 일본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양쪽에 다 손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 우리가 일본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오히려 그 모순적으로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하고 멀어지면 일본은 미국하고 더 가까워지거든요. 예. 네, 그렇게 되면 미국이 한반도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일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늘 신경을 쓰고 있고 그걸 존중하기 때문에 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미국과 일본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또 어떤 결정을 낼 수가 있는 건데 그건 아주 바람직하지 않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일본에 대해서는 좀 그 현안 문제를 포괄적으로 타결을 해서 미래지향적으로 나가는 파트너십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일본과의 사이에 한일 간의 정치적 대화가 충분하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국회의 역할이 더욱 더 중요해졌다 그렇게 보고 저도 뭐 이제 시간이 되면은 일본에 직접 가서 일본 정치인들을 만나서 이제는 더 이상 회복 불능한 상태로 가지 말고 한국과 일본이 좀 실리적으로 또 실용적으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만들자 이렇게 얘기할 생각입니다. 예. 대화를 해나갈 계기가 지금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 이번 올림픽 계기로 해서 한일 정상회담 그게 실마리가 될 수도 있을까요? 예, 그 지난번에 일본의 총리가 우리 그 평창 동계올림픽에 왔었죠. 예. 그래서 원칙적으로 따지면 우리 대통령도 도쿄올림픽에 가서 일본과 뭐 정상회담을 하고 또 거기 있는 분을 만나는 게 좋은데요. 지금 보니까 그 일본하고 우리나라 관계가 아직도 냉랭하기 때문에 일본이 이제 주최 측이지만 아직도 좀 뜨뜻미지근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만약에 일본에서 그렇게 만약 한다면 대통령이 뭐 억지로 무리하게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정치와 스포츠는 뭐 분리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한일 파트너십을 구축을 위해서는 이제 정상급의 대화가 필요하긴 하지만 지난번에 G7에서도 갔는데 뭐 우리 대통령하고 일본 총리하고 거의 대화가 없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모든 것은 때가 있고 또 자연스럽게 그런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뭐 일본에서는 15분 정도 이야기하고 우리는 1시간 이상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접점은 찾을 수 있을까요, 과연? 글쎄요, 그건 타협이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시간이 꼭 많아야 대화를 알맹이 있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뭐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본 얘기 했으니까 중국 얘기도 좀 해보면 윤석열 전 총장이 중국이 사드 배치 철회 주장하려면 자국 국경 인근에 배치한 장거리 레이더를 먼저 철수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중국 대사가 이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라고 했더니 의원님께서 한국 대사는 개입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저도 좀 놀랬습니다. 예. 윤석열 총장이 이제 범야권의 대권 후보 아닙니까? 예. 그래서
외교관에 대해서 뭐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국내 언론하고 인터뷰한 거에 대해서 중국 대사가 외교관이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나오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것은 자칫하면 그건 뭐 주권 침해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런 경솔한 그런 그 처신은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예. 지금 사드 논란 이후에 지금 한중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우리 한국 문화 그 뭐 게임, 드라마, 영화에 대한 한한령 풀었다고 하지만 지금 아직도 대단히 그 막혀 있는 상태인데 예. 중국 대사가 이런 경솔한 발언을 한 거는 이거 한중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한중 관계에도 손해고 중국에게도 손해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대선 과정에서 후보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인터뷰를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외국 대사가 일일이 끼어들어서 반박을 한다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그래서 제가 일종의 경고성 그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주중 대사 발언은 경솔했다고 치고요. 윤 전 총장의 발언 자체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뭐 윤 총장 견해에 공감을 합니다. 예. 또 사드는 아시다시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최소한의 방어 시스템이고요. 그 방어 시스템을 배치하는 거에 대해서 옆에 있는 나라가 왜 우리를 겨냥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부터가 저는 잘못된 인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또 소위 삼불 정책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미 배치한 걸 가지고 이걸 사용하면 안 되고 뭐 미국의 방위 시스템에 들어가면 안 되고 한미일 간의 안보 뭐 삼각 안보 협력을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그 안보 주권 침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윤 총장이 얘기한 거는 제가 공감을 하고 아마 우리 국민들도 대다수가 아마 같은 생각일 겁니다.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또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어떤 대선 후보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아하. 외교관으로 와 있는 대사가 오해를 할 수 반박하는 있으니까. 건, 그건 중국 정부가 했다고 봐야죠. 예. 외교관 뭐 개인이 아니고요. 예. 자, 지금 뭐 범야권 후보들이 15명에 이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이렇게 후보들이 많은 것은 어느 때보다도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이거 좋은 거죠. 네. 후보가 없어서 쩔쩔매는 것보다는 많이 나와가지고 참 활력 있게 움직이는 게 좋은 당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이분들이 다 훌륭하고요. 그 다음에 각자 전문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선 룰이 정해지면은 그 안에서 아주 역동적인 경선이 이루어질 걸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이번에 입당한 최재형 원장도 그렇지만은 윤석열 전 총장도 때가 되면 들어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컷오프가 2번 있겠다 뭐 이렇게 지금 예측이 되던데 네. 실질적으로는 일단은 목표를 거기에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건 다 통과해야 되는 예. 과정이죠. 그래서 컷오프를 통과해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완주를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예. 대한민국에서 뭐 대통령이 되는 여러 가지 또 대통령이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징크스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엘리트 출신은 대통령이 될 수 없다 뭐 그런 징크스가 있어요. 그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어디서 나온 징크스냐. 저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좋은 학교 나온 엘리트인 건 맞지만 예. 그렇다고 무슨 금수저로 쭉 살아온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흙수저도 아닙니다. 저는 방자 유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의외로 아주 소탈한 면이 있다고요. 예. 시장에서 뜨끈한 순대, 빈대떡에 뼈다귀, 감자탕도 잘 먹고요.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굴곡진 스토리가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박진희 대통령 되면은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친미로 치우쳐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이미 벌써 한미 동맹을 맺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동맹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자유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한미 동맹을 활용해서 우리 국익을 추구하는 그것이 바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요. 이제 이번에 왜 한미 정상회담 하지 않았습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보니까 두 분 다 잘된 정상회담이라고 평가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잘됐다고 평가하는 이유 자체가 이제는 한국과 미국이 그런 안보 동맹을 넘어서 기술 동맹까지 확대되고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간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미국과 협력할 범위는 점점 넓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일본,
저기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지금 쿼드라는 걸 만들어서 하고 예.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민주주의 연합체인데 한국은 거기에 당연히 참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야만 우리 지역의 평화와 번영과 안전이 담보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참여하게 되면 중국의 반발이 상당할 텐데요. 우리가 오히려 거기에 참여해서 중국이 그런 그 소외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중국을 타겟으로 해서 지나치게 하는 걸 우리가 그 안에서 오히려 그 조정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바깥에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 있으면서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그 저기 코드에 들어가서 인도 태평양의 그 미래를 우리가 스스로 참여해서 움직여주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마무리하고 본격적 경선 들어가면 한 번 더 초대하겠습니다. 또 불러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박진호 의원이었습니다.